자, 이번 설 연휴에요. 혹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무비자에 엔화 값도 뭐 상대적으로 싸고요. 그런데 정작 일본 국민들은 고물가로 신음을 하고 있답니다. 글로벌 ET 오늘은 일본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봅니다. 어느 정도길래요? 네, 일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최근 사례가 있었어요. 네. 이 화면 보실게요. 일본 하면 라면이죠. 일본의 한 유명 축구 선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라면 사진인데요. 730엔이면 너무 저렴하지 않은가. 이젠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가격으로 2,000엔을 적었는데요. 이건 네. 우리 돈으로 12,000원을 올리자는 거예요. 이거는 불과 이틀 만에 조회수가 1,800만 건을 기록했고요. 값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도 고물가인데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입은 전혀 늘지 않았는데 더 올려서 물가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더 힘들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네, 일본 물가하면 90년대 후반에 보면 일본 여행 가면 라면 값이 10,000원에 육박해서 깜짝 놀라곤 했거든요. 근데 수십 년째 그 가격이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시장의 그 새해 첫 참치 경매 모습인데요. 예, 부위별로 다 묻혀져 있죠. 네. 한 마리 최고가가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값이 2배 이상 뛴 건데 이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경기 회복 신호다. 다른 하나는 물가가 2배 올랐다. 실제로 지난달 도쿄 소비자 물가는 1년 새 4% 상승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렇게 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네, 그 원인을 짚어보면 식료품하고요, 전기, 가스 요금이 크게 뛰면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저금리 정책 유지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까지 더해졌습니다. 일본의 식품업체들 올해 4월까지 7,000개가 넘는 품목의 가격을 일제히 올린다고 했는데요. 올해 물가 오름세는 더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한 건지 월급을 올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입장 좀 알려주세요. 네, 기시다 일본 총리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그렇고요. 노사단체들 신년회에서 임금 인상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ぜひインフレ率を超える賃上げが実現できるようお願いをし、日本全体の賃上げを引っ張り上げるのはここにいらっしゃるこの企業の皆さんです。 기시다 총리 말이잖아요. 총리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에게 월급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사연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만 올해가 좀 더 비장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동안 물가는 안 올랐고요. 임금도 역시 잘 안 올랐죠. 그래서 일본에는 관제 춘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하고 노조가 함께 재계의 임금 인상을 대놓고 요구해온 건데요. 고 아베 전 총리가 재임할 때부터니까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정부는 줄곧 3% 이상 인상을 요구해왔는데 임금 인상률이 실제로 2.5%를 넘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총리는 읍소하고 노조도 떠들고. 자, 그런데 기업들도 뭐 돈이 있어야 월급을 올려주죠. 과연 올려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본 유니클로처럼 3월부터 직원 연봉을 평균 40%, 최대 40% 올리겠다는 기업도 물론 있긴 해요. 예. 하지만 일본 최대 노조가 제시한 건 5%대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기업들도 최대한 거료해 보겠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기업 99%가 중소기업인데요. 경기 침체로 사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도산한 기업도 6,000개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지난해 11월 실질 임금이 전년 대비 3.8%나 감소한 상황에서요. 올해 임금 인상률도 2%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는 물가 상승을 커버하지 못해 실질 임금 하락 추이는 이어질 것으로 아사히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임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읍소한 총리의 뭐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하락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 월급 문제가 기시다 내각을 흔들고 있어요. 이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총리가 사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국민 절반가량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바꾸려면 반드시 임금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금은 안 오르는데요.
정작 또 일할 사람도 부족하다면서요. 일본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일본의 딜레마인데요. 네. 저출산 고령화로 이미 일본은 구직보다 기업의 구인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일본 인구는 2008년 1억 2,80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4년째 감소 중인데요. 노무라 연구소는 2030년쯤이면 일본 노동력의 15%에 해당하는 1,047만 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족한 일선을 메워주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엔화 약세로 실질 임금이 줄자 일본을 떠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도 인재 확보가 핵심인데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 밀리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임금 인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주요 과제로 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과 저출산 문제, 글쎄요. 종종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본의 현재는 우리나라의 미래란 말이 있습니다. 홍 기자 이야기 듣고 보니까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오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